네, 경찰행정학 17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책이 끝나서 17, 18, 19장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17, 18장을 하면 다음 주 19장은 아주 짧기 때문에 동영상 한 2, 3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예상하기는 여러분들이 17일 날까지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LMS에 올려주시고 뭐 힘이 있는 친구들은 자유 게시판에도 조 이름 쓰고 올려주시면 후배들이 참고해서 다음 공부할 때 상당히 보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7장, 18장 진도가 이렇고 다음 주에는 19장만 하고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과제로 여러분들의 PPT 준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일 날은 PPT 올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발표를 듣고 단톡방에 올린 걸 듣고 LMS에 올린 것도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 문제를 LMS 상으로 올려서 수요일 날 올려서 목요일까지 받는 것으로 한 5문제 정도로 올릴 거고요. 그 중에 세 문제를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축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정도로 압축합니다. 예. 시험이나 다음 주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단톡방으로 해서 아니면 내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나가볼 텐데요. 17장에서는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경찰 패러다임이에요. 이제 한국경찰에서 추구하는 그 정신이 뭔가 보는데 첫 번째, 면접관이 물으실 거예요. 왜 경찰이 되려고 하느냐? 내지는 봉사활동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랬을 때 얘기할 만한 그 거리가 거기서 배워지는 거죠. 표 17-1 한번 보실까요? 교재 630페이지 보시면 표 17-1이 있습니다. 봉사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경찰이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나 어떤 나눔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 권리 보호의 기능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번날이라도 뭐 둘이 다투는 상황 아니면 뭐 누가 뭐 절도를 당하는 상황, 강도를 당하는 상황, 성폭행 현장 이런 데서까지도 비번날이라도 자기가 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봉사 경찰의 사회 경제적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두 번째, 시민주의와 자원봉사주의라는 게 있어요. 시민주의라는 건 뭘까요? 시민이 주인, 민주주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이나 집단을 정책 결정 과정에 좀 참여시킨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적 주장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자꾸 참여하는 그런 자발적인 공동체야말로 어, 그런 봉사의 어떤 습관, 그런 참여의 습관들이 나중에 남한테 나누고 베푸는 그런 봉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여러분 학교 가시잖아요. 왜 학교를 다니시나요? 단순히 책에 있는 지식만을 배운다면 어쩌면 온라인 강의 들어도 되고 지금도 온라인이지만 학원을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면 뭐 하죠? MT도 가고요. 같이 식사도 하고요. 같이 수업도 들어요. 축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면서 뭔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러다 보면 사회성도 길러지고 나의 소속감 그런 것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학교나 교회 등 뭐 동호회든 마을 뭐 반상회든 이런 데 모여서 자꾸 어울리다 보면 어떤 삶의 보람
느끼는 거죠. 아, 나 살아있어. 저 사람이 날 좋아한대. 그런 느낌. 뭐, 근데 요즘 뭐 또 혼자 사는 것들이 유행이라서, 예, 그게 시민 참여적 공동체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언한다면, 열심히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음.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게 남들과 같이 교류하는 거예요. 노화 방지에 가장 좋은 것도 남들과 같이 교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험이 없다면 나이 들어서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공동체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니래요. 가로 3번 보시면 무임승차, 영어로는 프리 라이더라고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뭐 나만 아니면 돼. 제가 하겠지. 일감 밀어주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왜 좋은 걸까요? 아니, 좋지 않아요. 이게 공유의 비극이라고도 해요. 누군가 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그래서 진짜 중요하고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문제가 방치된다는 거죠. 그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주의예요. 우리 뭐 열정페이 이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 이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어떤 사회 경제적 보상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고 나라 뭐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국가를 이끌어가겠죠.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 돼. 이런 조직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 17장에서 나오는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참여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가로 4번 보시면 자원봉사하면서 공적인 영역에 공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권력에 의해서 지시 명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노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내가 소외받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무시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존중받는다.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참여하면서 느끼는 거죠. 여러분 뭐 동호회 활동이나 학교 생활 해보셨겠지만 아무도 여러분이 오는지 가는지 신경 안 쓰고 말 한마디 안 걸어주면 어때요? 학교를 다니는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 시간이 되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막 던집니다. 뭐 맨 처음엔 당황하다가 나중엔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희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 친구와 친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누군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 어떤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어, 교류라고 할까요? 인터랙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자꾸 하시다 보면 스스로 좀 성숙하는 느낌?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특히 공적인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예, 교재 639페이지에 나오는 2절이에요. 경찰이 이제 좀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범인 검거하고 승진하고 내 실적 올리고 이런 마음보다는 그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이걸 대응성이라고 해요. responsiveness라고 행정학 용어긴 한데 그리고 사회와 시대가 변해가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경찰의 모습, 아, 경찰이 해 나가야 된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아무리 봉사하고 싶지만 시민이 뭐라 그래요? 경찰 싫어요. 왜 그럴까? 스토링이 얘기했어요. 경찰이 법 집행을 하면서 이번에도 그 흑인에 대한 흑인이 나 숨 못 쉬어야 하는데 죽였죠? 백인 경찰이 비인도적인 태도,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과도한 처벌, 이런 법의 획일적 적용이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막 목에 힘주고 막 권총 따고 다니는데 싫은 거죠, 경찰은. 그래서 경찰의 활동은 시민을 돕는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 넣는다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대. 예. 경찰의 행동이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돼요. 도덕적 권위라고 그래요. 예. 신뢰할 만 해야 되는 거죠. 경찰이 뒤로 돈 받고, 뭐, 비싼 변호사 사온 사람들은 봐주고, 높은 상사한테 백 써주는 사람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갈등이 만들어진다. 갈등에 대한 접근 모형 보시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이건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합의 모형이에요. 아까 스토링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은 경찰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경찰이 좀 민주적이 되면 돼요. 민주적. 시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합의가 돼가지 않겠느냐. 어, 그리고 그게 결국은 사회 모든 분야의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합의 모형입니다. 그다음 갈등 억제 모형. 이건 뭐냐면 경찰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경찰은 단순히 갈등을 좀 누르기 위한 있는 자들의 권력자들의 도구 아니냐. 경찰은 계층의 현존하는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게 갈등 억제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니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우린 너희들 믿지 않아. 갈등을 순화시키려는 형식적 노력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 이게 갈등 억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촉을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대응성을 증가시켜 가야 돼요. 일방적인 이제 법 집행, 안하무인적인 그런 태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가로사범 보시면 갈등의 해결자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진정으로. 그 권력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상당히 전문화해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높은 급여, 존경, 공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저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봉사하자 우리. 그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경찰 너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예. 그게 이 17장의 어떤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시민이 뭘 요구하지 좀 촉을 세워놓고 좀 심한 말로는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현재 경찰이 좀 그렇지는 못하죠.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 주민을 많이 참여시켜라. 그리고 경찰은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그게 이 17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발표 중에 혹시 뭐 지역사회 경찰, 커뮤니티 폴리싱이랄지 경찰의 뭐 바람직한 방향 이런 걸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 17장을 좀 인용해 주시면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장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18장 좀 더 하고 오늘은 영상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랄까 발표 준비도 좀 하셔야 되고 진도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17장하고 18장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18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